정치권 소식도 한번 살펴볼 텐데 12월 3일이 당연히 이제 비상계엄이 있었던 날인 거 아실 텐데 이날이요. 공교롭게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취임 100일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당내에서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한번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3일에 그래도 뭐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당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국민분들의 눈높이에 좀 맞춰질 수 있는 어떤 계엄에 대한 어떤 입장 표현 이런 것들이 나올 것이라고 보고 뭐 아직은 조금 이르긴 합니다만 대체적으로 그런 취지의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겠다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떤 의견이 나오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의견을 수렴했다라는 어떤 과정의 의미도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지금 장동혁 대표가 그런 작업들을 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신동욱 최고위원이 개인적이라는 거를 두 번이나 단서를 달고 얘기는 했지만 유기찬 부장님 실제로 당내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절연이라든가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를 해야 된다. 이런 의견과 지도부의 움직임은 어떤 거예요? 저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런 의견들이 당대표에게 전달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방법상의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이, 이 절연이라는 게 사실 윤 전 대통령을 지운다라는 의미의 절연이 어떤 방법으로 가능하냐.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인식하기에 윤 전 대통령과 관계가 없다. 그런 정당이다라는 것을 예를 들면 예전 같으면 2017년도에는 홍준표 당시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탈당 권유를 했어요. 그래서 탈당이 됐거든요. 8개월 만에. 근데 지금은 5월 달에 자진 탈당을 윤 전 대통령이 했어요. 그러니까 국내심의 당원이 아닙니다. 이 상태에서 그럼 절연하는 방법이 뭐냐에 대한 기본적인 의문이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절연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민주당이 그걸 가만히 두겠느냐. 계속 갖다 붙일 거거든요. 내란 정당이라고. 그러니까 이 절연하는 방법의 하나로 사과를 한다고 하면 장동혁 대표가 언급한 것처럼 그 사과가 오히려 부메랑으로 오는 것 아니냐. 이런 또 고민이 있을 수 있고 해서 아마 저런 공감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그 방법상의 효과적인 방법과 관련돼서 상당히 아마 그 중지를 모으고 있는 단계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뜻에는 공감대가 있고 어떤 식으로 이거를 표현하고 하느냐에 대한 고민. 그렇죠. 또 하나는 이제 이 많은 분들을 같이 가야 되는데 절연만 선택을 하게 되면 기존에 혹시 지지층을 잃는 방법은 또 이게 지양해야 되니까 당대표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죠. 각종 많은 분들이 가고 중원까지 가야 되는데 그것이 사실 어려운 방법이죠. 양립 불가능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기본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래가지고 뭐 4선, 3선 중진들 만나가지고 이제 요구 사항들이 결국에는 이제 가운데 외연 확장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는 주문을 장동혁 대표에게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실제로 장동혁 대표는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바둑 용어에 보면은 아생 연후 살타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산 다음에 상대를 죽인다라는 이제 그 바둑의 이제 전략 중에 하나죠. 형국이 불리할 때는 상대를 공략하는 게 아니라 나를 튼튼하게 한다는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제가 뭐 저도 장 대표 가끔 소통을 합니다만은 굉장히 그 중도 외연 확장에 대한 의지가 강해요. 강한데 다만 뭐가 있냐 그러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장 대표가 갖고 있는 당내 뭐랄까 그 리더십 장악력이 아직은 그렇게 과거 당 대표들처럼 그렇게 있지가 않습니다. 이른바 친장계라고 하는 정말 그 탄탄한 세력이 있느냐? 아마 제가 보기에 뭐 원내 의석수로는 뭐 20, 30명은 되는 것 같은데 그렇지만 당을 장악할 정도는 안 되고 친장계.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난번에 당대표가 될 때도 사실상 어찌 보면은 김문수 후보가 양분된 상태에서 겨우 이제 말하자면 과반을 넘어서 된 형국이기 때문에 당원에 대한 리더십도 그렇게까지 높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취임 100일이 안 된 상태에서 본인의 입장에서는 일단 탄탄하게 본인의 결집력을 다 가져놓은 다음에 내년 1월 1일부터는 바로 지방선거 프레임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올 연말에 이제 예산 통과된다면 그러면 그때까지 있었던 지지율의 총합을 근거로 바로 그때로 외연 확장으로 돌아서겠다는 거죠. 그렇게 돌아섰을 때 뭐가 있냐? 이른바 한동훈을 영입하든 유승민을 영입하든 이준석과 합당하든 여러 가지의 정치적인 연대의 경우의 수가 나오더라도 그 탄탄함 속에서 외연 확장과 본인의 말하자면 시너지가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말하자면 아직 당내 지지율이 고착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외연 확장에 나서거나 연대의 문을 열다 보면은 본인의 어떤 여러 가지 당에 있었던 중첩된 리더십이 조금 혼재될 수 있다라는 그런 전략적 생각을 하는 것 같기 때문에 아마 저는 취임 100일 기점을 통해서 그때부터 조금씩 그 클릭을 조금 저는 중원으로 넓혀 나갈 것이라고 보고요. 새해가 됐을 때는
확실하게 그때는 구도 싸움이 되다 보니까 이만 지선을 둘러싸고 6개월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저는 그때는 조금 더 확연한 모습으로 보이면서 장 대표 갖고 있는 장점들을 드러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그 100일 기자회견 날짜의 상징성 때문에 어떤 메시지든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12월 3일 날 내란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대국민 메시지를 어떻게 낼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개우 전환적인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생각은 뭐냐면 문제는 장동혁 대표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뭐 포석을 하겠다, 뭐 중원으로 가기 전에 여기 다지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계속 악수만 두고 있잖아요. 뭐 우리가 황교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우리가 내란 선동 세력이다, 우리가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다, 내란에 동조하는 이미지를 정확히 만들어 놓는 것이 어떻게 아생인가. 또 하나 전광훈 세력과 연대하겠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거긴 뭡니까? 예를 들면 거의 헌정을 파괴하자라고 주장하는 데잖아요. 교도소 가서 윤석열 구해내자, 법원 공격하자, 뭐 저항권이 뭐 헌법 위에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세력, 완전 극우 세력들과 연대하겠다. 저는 이런 식의 발언들을 하는 건 악수의 악수다.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난 다음에 어느 날 갑자기 야, 나 이제 중원으로 간다라고 얘기하면 국민들이 아 그래 가라 라고 이해해 줄 수 있을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늦어도 너무 늦었을 뿐만 아니라 저렇게 악수를 두고 난 다음에 국민들한테 아 우리 이제 이쪽으로 가겠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국민들이 믿을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지방선거에서 손이 가겠는가라고 하는 근본적인 고민들을 아마 내부에서 저런 고민이 있어서 저런 얘기들이 슬슬 나오긴 하는 것 같습니다만 장동혁 대표도 제가 볼 때는 또 구조적 한계가 있어요. 본인이 탄생하게 된 배경 자체가 그런 세력들을 등에 업고 본인이 등장했기 때문에 거기에 또 이반되는 얘기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또 문제가 있거든요. 쉽지 않은 길을 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개혁 신당과의 연대설도 나오고 있는데 이건 좀 빠른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는 빠르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원래 우리가 축구 용어도 빌드업이라는 게 있잖아요. 불을 떼야죠. 군불을 떼다 보면 나중에 본격적인 불이 붙겠죠. 화력이 생기겠죠. 저는 이준석 대표가 경기지사 나갈 거라는 얘기도 그렇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앞으로 지금 비전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과의 연결고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연대설을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어쨌든 이준석 대표의 고민도 그거예요. 개혁신당이 지금 규모로는 단독 후보를 못 냅니다. 전국 단위 선거에서는 뭐 상징적으로 몇 개 큰 데서 큰 시장 선거에서 낼 수가 있겠으나 광역단체에서 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게 보수 대 진보 혹은 여당 대 야당의 여야의 1대1 구도로 가지 않는 한 이준석 대표의 위상도 어느 정도 굉장히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만 연대를 구상하되 이 연대가 어떤 연대하고 시기적으로 어떤 명분을 갖고 해야 되는가 이게 고민이겠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새해가 되면 본격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강성필 부대변인은 두 당의 연대를 어떻게 해요? 저는 두 당의 연대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저한테 베팅을 하라고 하면 저는 안 된다의 겁니다. 안 되는 쪽으로? 왜냐하면 이제 쉽게 득실을 계산을 해보면 되거든요. 물론 이제 개혁신당과의 연대를 하게 되면 딱 하나 좋은 거 있습니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은 될 겁니다. 하지만 서울시장 선거에서 개혁신당과 연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패배를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지금의 상황으로만 본다고 하면.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개혁신당에게 줘야 될 게 너무 많아요. 뭐를 줘야 되냐? 뭐 단체장이라든가 뭐 기초단체장 뭐 이런 게 아니라 재보궐 지역구, 그것도 당선될 수 있는 데를 줘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연 장동혁 대표가 거기에 대해서 이 수지타산이 안 맞는 계산을 할 수가 있을까? 이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는 얼마든지 연대가 가능해요. 왜?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의 가장 큰 차이점은 조국혁신당은 그래도 지역 기반이 있다는 거고 개혁신당은 지지 기반이 없다는 거예요. 지역 기반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호남에서는 경쟁하고 수도권에서 연대하면 되는데 개혁신당과는 그게 안 이루어지고 무조건적으로 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수지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로서 할는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